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에 정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뇌 회로가 어딘가 잘못 연결돼서 생기는 문제라면요? 자료를 보면요, 바로 2026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밀정신의학, 대사정신의학, 그리고 인공지능 이 세 가지 거대한 기술의 물결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정신건강 분야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려면 먼저 기존의 방식이 왜 더는 통하지 않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이 숫자, 30%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인 우울증 치료법이 전혀 듣지 않는 환자가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명 중 1명은 기존 방식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울증이라는 그냥 하나의 이름표를 너무나 다른 여러 가지 생물학적 상태에 그냥 다 붙여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해결책은 뭐냐? 바로 뇌회로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들이 fMRI 뇌스캔을 이용해서 우울증과 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완전히 다른 6가지의 생물학적 유형, 이걸 생물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발견해낸 겁니다. 첫 번째는 디폴트 모드 생물 유형인데요. 이게 뭐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르는 뇌회로랑 관련이 있어요. 이 회로는 우리가 가만히 멍 때리거나 혼자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때 활성화되는 말하자면 자기 성찰 회로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생물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회로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과열 상태로 돌아가면서 과거의 실수나 안 좋았던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게 만들죠. 정말 말 그대로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저성 생물 유형입니다. 우리 뇌에는 현저성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세상의 수많은 정보 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걸러주는 일종의 위협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유형에서는 이 필터가 고장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소한 자극에도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신체적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모든 감각이 너무 예민해져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이런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 더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불안장애나 공포증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부정적 정서 생물 유형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의 공포센터, 즉 편도체가 거의 항상 비상사태를 외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기만 살짝 나도 집 전체에 불이 난 것처럼 요란하게 울리는 고장난 화재 경보기 같은 거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극심해지고 세상 모든 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공황 발작을 겪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는 긍정적 정서 생물 유형입니다. 이건 앞의 유형들과는 좀 반대예요. 뇌의 보상 회로가 너무 조용해져서 거의 작동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뭘 해도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쾌락불감증이라고 하죠. 삶의 동기 자체가 사라지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정서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이 텅 빈 공허함이 중독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력, 생물 유형입니다. 이건 우리 뇌에서 집중력을 담당하는 회로의 연결이 약해진 상태를 말해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인지 기능이 흐릿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집중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상담 치료 같은 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종종 성인 ADHD로 잘못 진단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인지 조절, 생물 유형. 이건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뇌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충동적인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치 않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죠. 바로 강박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유형이 기존 항우울제가 가장 잘 안 듣는 유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뇌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딱딱한 뇌과학 이야기가 우리가 실제로 겪는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 철학적인 통찰과도 기가 막히게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후경 박사의 증상 철학이 방금 우리가 본 생물 유형들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려는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현저성과 부정적 정서 유형의 뇌 활동과 연결됩니다. 또 과거에 얽매이는 우울은 스트레스를 안으로 사귀는 반응인데 이건 디폴트 모드 유형이죠. 마지막으로 텅 빈 마음에서 비롯되는 중독은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반응이고 이건 긍정적 정서 유형의 뇌 상태와 일치합니다. 결국 우리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특정 뇌회로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발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독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던 GLP-1 작용제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이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보인 겁니다. 중독 상태의 뇌는 특정 물질이나 행동에 반응해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약이 그 폭발적인 도파민 신호의 볼륨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예전처럼 짜릿한 보상이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깊은 철학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약이 중독이라는 가짜 에너지를 없애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중독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남는 텅 빈 공허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과학기술이 우리 뇌라는 하드웨어를 고쳐주고 재설정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에 어떤 의미를 채워 넣을지, 즉 우리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짜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는 겁니다. 과학이 우리 내면의 소란을 잠재워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고 싶을까요?